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타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달력 있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발성이랑 목소리 관련해서 아나운서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지만 이번엔 제 방식대로 그동안 제가 터득해온 방식대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저의 과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아 졸라 창피한데 어떡하지? 네, 저는 아무래도 중국어 과목이 가장 힘들었고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접하지 못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성조나 영어 발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일본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어보다는 일본어가 더 수월하게 공부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와, 저러니까 면접에서 떨어지지. 제가 옛날에 모의 면접할 때의 모습인데요.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들도 느끼셨나요? 우선 문제점이 세 가지나 있어요. 목소리가 붕 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들리시나요? 저는 하나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말도 빠른데 발음도 부정확하고 중요한 부분에 강조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목소리 톤, 발음, 강조하는 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전달력을 높이는 법 가장 첫 번째, 내 진짜 목소리 톤부터 찾기. 여러분들 혹시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목소리를 일부러 바꾼 적이 있으시나요? 제가 20대 때 그랬거든요. 저는 일반 여성들보다 목소리 톤이 많이 낮은 편이에요. 실제로 제가 면접관한테 전소희 씨는 목소리가 원래 그렇게 허스키하세요? 라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저의 낮은 목소리가 너무 싫어서 감추려고 일부러 높은 톤으로 올려서 말한 적도 있었고요. 승무원 면접은 또 친절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승무원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했었어요. 사실 승무원 목소리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또 그때의 저는 단순히 높은 톤으로 말해야 친절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서비스직은 무조건 솔톤이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제 목소리가 아닌 인위적인 목소리로 계속 말하다 보니까 아까 모의 면접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 목소리가 붕 떠 있는 느낌이 난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가장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목소리 톤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목소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고 있지 않을 때 무심결에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보세요? 또는 안녕하세요 할 때 그 톤. 야, 나 어제 대박인 거 있었잖아. 이렇게 친구들이랑 편하게 대화할 때 나오는 그 톤. 그리고 우리가 욕할 때 가성으로 욕하나요? 아니죠. 욕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내 목소리로 탄탄하게 욕하잖아요. 이것처럼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말하는 그 톤이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진짜 목소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처럼 잘 보이려고 일부러 예쁜 목소리를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요. 좀 더 남자다워 보이려고 목소리를 일부러 아래로 깔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래 타고난 내 목소리가 제일 자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게 가장 예쁜 법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태어난 성대와 목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래 목소리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1부터 5까지가 있다면 1은 제일 낮은 음이고 5는 제일 높은 음이라고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제 우리는 1이랑 5만 피해서 2, 3, 4 이 안에서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톤은 3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높은 톤, 그리고 가장 낮은 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중간 톤으로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를 한번 내뱉어 볼 건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딱 직선으로 꽂는다 생각하고 중간 톤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전소희입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잘 모르시겠다면 높게도 말해보고 낮게도 말해보고 중간 톤으로도 말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전소희입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계속하면 목이 아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전소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낮게 말하는 것도 성대를 짓누르는 거기 때문에 목이 똑같이 아파요. 그리고 오히려 목소리가 더 갈라져요. 중간 톤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전소희입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확실히 중간 톤으로 말하니까 저도 편하지만 듣는 사람도 편해요. 결국 핵심은 말할 때 내 목이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때 뭔가 힘이 든다거나 무리가 가는 느낌이 든다는 건 내 진짜 목소리 톤이 아니기 때문에 목이 불편하다고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기 목소리대로 자기 목소리에서 중간 톤으로 말하면 돼요. 그럼 이제 내 진짜 목소리 톤으로 발성 연습도 한번 해볼까요? 내 말을 저 멀리 내리꽂는다고 생각하고 저 멀리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 말이 다 들릴 수 있도록 던진다는 느낌으로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컬 투데이의 전소입니다.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한 중학교에서도 교사와 학생 10여 명이 외부에서 사온 햄버거를 먹고 증세가 더 악화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배에 힘줘서 말하면 좋은 점이 목이 덜 아파요. 물론 복식호흡을 한다고 해서 목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배에다 힘줘서 말한다고 해도 결국 목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목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식호흡할 때도 목이랑 배 둘 다 같이 써야 돼요. 그치만 여기서 핵심은 목에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배에다 힘을 주는 거죠. 전달력 높이는 법 두 번째, 모음을 정확히 발음하기. 발음이 좋아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해야 와, 발음 진짜 좋다 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음에 더 강세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자음에만 신경 쓰면 어딘가 모르게 유아틱한 말투가 돼버려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또렷한 인상을 주면서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을 원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면 되는데 그럼 모음 발음은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진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글로 된 거면 다 돼요. 실제 신문을 사서 읽든 아니면 독서할 때 직접 소리내서 읽는다던가 이거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아니면 네이버에 뉴스 기사를 치든 아나운서 대본, 기자 대본이라고 치면 원고들이 정말 많이 뜨거든요. 그냥 그것들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소리 내서 특히 모음을 신경 써서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전소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 시상식에서 6관왕을 달성했습니다. 황동혁 감독이 드라마 시리즈 부문 감독상을, 배우 이정재가 같은 부문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영미권 외 지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후보로 지명되어 상을 받은 것은 에미상 74년 역사상 오징어 게임이 최초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연습하는 동안 아마 계속 불편할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모음 발음에 소홀히 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발음 교정하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결국 꾸준히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나운서 분들도 발음이 진짜 정확하신데도 불구하고 매일 틈틈이 발음 연습하시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발음 연습은 꾸준히 해야 되고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달라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만날 때, 가족들이랑 대화할 때, 그리고 앞으로 일상생활 하면서도 모음을 최대한 신경 써서 발음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저도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입 터질 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도 해야 돼요. 세상엔 노력 없이 그냥 얻어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달력 높이는 법 세 번째, 강조할 부분 강조하기. 여러분, 말에 강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말에 멜로디가 생겨서 지루하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강조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을 확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 강조를 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캐치해보세요. 오늘도 한겨울이 맞나 싶을 만큼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4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조금씩 영상권을 회복하겠는데요. 단, 추위가 풀리자마자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다시 미세먼지가 짙어지겠고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나쁨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어디를 강조했는지 눈치채셨나요? 강조라는 게 단순히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한테 이거는 꼭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강조하고 싶은 그 단어를 느리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강조하는 거 다 빼고 발음만 정확하게 해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늘도 한겨울이 맞나 싶을 만큼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4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부지방은 오늘까지 5m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 어때요? 발음이 정확한데도 지루하죠? 왜냐하면 음의 높낮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말에 강조를 주면 생동감이 생기고요. 그 생동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성, 발음, 강조,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고요. 결국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완성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인해서 세련된 이미지, 신뢰가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만큼 목소리가 주는 힘은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외모가 아예 내 스타일이 아닌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면 갑자기 확 섹시해 보이고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나요? 저는 목소리 좋은 사람을 보면 계속 생각나고 갑자기 없던 호감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청각적인 요소가 시각적인 요소만큼 정말 중요하다고 항상 느껴요.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를 참고하신다면 면접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했으면 할 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성의 마음을 내 목소리만으로도 사로잡을 때 등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도 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총체적 난국이었잖아요.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잖아요. 저도 해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바뀌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